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가 이제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00여 곳의 투표소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고, 최근엔 불법 카메라들까지 무더기로 발견이 되면서 선관위가 보안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입니다. 사전투표로 전국에서 모인 투표지를 오는 10일 개표 때까지 보관하는 곳입니다. 감시 카메라와 벽시계가 달려 있습니다. 그간 투표함 바꿔치기 등 온갖 부정선거 음모론이 제기된 공간이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총선 기간 전국 모든 사전투표지 보관소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각각의 투표소에서 들어와 보관되는 사전투표함들은 천장에 달린 폐쇄회로 TV를 통해 시도선관위에 실시간 중계되고 선관위에 오면 누구든지 24시간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수유 3동 사전투표소의 경우 투표함 이송과 보관, 관외 사전투표지 투입까지 전 과정을 유튜브로 공개합니다.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지 운송 시 경찰이 호송토록 하는 등 전국 사전투표소 40여 곳에 무더기 설치돼 우려를 낳았던 불법 촬영 카메라의 탐지에는 중앙선관위원장까지 나섰습니다. 저는 열쇠 구멍으로도 촬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침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전국 3,565곳 투표소에서 일제히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최종 확인한 선관위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당일에도 수시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 분위기를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투표하실 수 있도록 8년 전 총선에서 12%에 그쳤던 사전투표율은 지난 총선에서 26%를, 대선에서는 36%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과 모레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인천국제공항 1, 2터미널을 비롯해 전국 어디서든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전공희 대표를 만났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2시간 20분 동안 면담이 진행됐는데요.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향후 의사 증언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논의할 때 전공의들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을 만나고 온 전공희 대표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 사전투표 개시를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단체 대표와 마주 앉았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로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46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 대표로 혼자 용산 대통령실을 찾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정책실장과 대변인이 배석한 가운데 면담은 2시간 20분 동안 이어졌지만 대통령실의 사후 설명은 길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에게 보낸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언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단 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다며 전공의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박단 위원장은 면담 직후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짤막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 등과 관련해 기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담화에서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라며 장시간에 걸쳐 증원의 결정 배경과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습니다. 박단 위원장은 대통령을 만나기 직전 전공의협의회 내부 공지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의 백지화 등 전공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만남 이후 추가 면담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딸이 받은 사업자 대출 과정을 조사해온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대출 과정에 위법, 부당 혐의가 발견됐다는 중간 검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금융감독원이 선거를 앞두고 관권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합류한 지 하루 만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출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의 용도의 위험, 허위 증빙 대출, 부실 여신 심사 등 위법 부당 혐의가 발견되었습니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딸이 받은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은 사업 용도로만 쓰여야 하지만 5억 8천만 원은 다른 대출 상환에 사용됐고 남은 돈은 어머니 계좌에 입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후보의 딸은 대출 석 달 뒤 검증을 위해 새마을금고에 제품거래 명세표, 즉 5곳에 구매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국세청 조회 결과 2곳은 사업자 등록이 확인되지 않았고 한 곳은 대출 이전에 이미 폐업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검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양 후보의 사퇴를 거듭 요구했고 사기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돼서 여러분의 미래를 망치겠다고 듭니다. 그걸 두고 봐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양 후보의 거취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금감원이 관권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총선 전에 입장까지 내겠다고 이렇게 서두르는 걸 보면 총선을 앞두고 좀 그 네거티브 공세에 금감원이 관여하는 거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적 논란이 큰 부분에 대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도 개별 금고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한 적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직접적 감독 권한이 없는 금감원이 선제적으로 공동조사에 참여하고 조사 하루 만에 중간 결과를 공개한 건 이례적입니다. 양문석 후보는 잘못한 게 있다며 거듭 사과했지만 윤석열 정권 종식의 깃발이 되겠다며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관심 지역구 2곳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4년 전 총선에서 가장 적은 표차로 승부가 갈린 인천 동미추홀 을 지역구와 서울 강남 3구 가운데 하나지만 최근 3차례 총선에서 보수와 진보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했던 서울 송파을 지역구입니다. 김민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4년 전 총선 개표에서 다음 날 새벽까지 접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과는 전국 최소 득표차의 신승,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상현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심지어 불과 171표 차이로 승부가 갈린 지역구도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선 5선에 도전하는 현역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후보와 정권 심판을 내건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가 재대결합니다. 윤상현 후보는 지난번엔 보수 계열 후보와 함께 치러진 3자 구도 속에 무소속 출마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엔 정부 여당의 이 지역 4선 경력의 현역 의원으로 5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 경쟁력이 정권 심판론에 매몰된 상황이지만 누가 준비되고 검증된 일꾼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한 가장 확실한 선택 윤상현을 해주시라 믿습니다. 민주당은 당의 정책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남영희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확실한 선수 교체를 통해 윤석열 정부 심판을 보여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이고요. 16년 동안 일꾼 한 명에게 일을 맡겼는데 크게 변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일꾼으로 바꿔달라. 이번 총선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겠냐는 물음에 대한 응답은 국민의힘 윤상현 후보가 48%,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 43%였습니다. 적극적 투표층 가운데선 격차가 2%포인트 차이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지역에선 정부 견제 52%, 정부 지원 39%로 정부 견제론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 후보 개인별 지지도에선 다르게 반영됐습니다. 서울 송파을에선 MBC 앵커 출신의 지역구 현역 의원 국민의힘 배현진 후보가 재선에 도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단에서 활동한 이재명 대표 법률특보 경력의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를 투입했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후보가 51%로 민주당 송기호 후보의 39%를 12%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이 지역 여론조사에 나타난 정부 지원과 정부 견제 필요성은 각각 47%, 45%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이어서 대만 지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밤사이 부상자가 1000명을 넘겼고 고립된 사람도 660명을 넘어섰는데요. 지진 피해 현장에 특파원이 나가 있습니다. 자, 이유경 특파원, 지금 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대만 동부에 위치한 화롄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진원지와 가까워 지진 피해가 집중됐던 곳입니다. 제 뒤편으로 건물 한쪽이 무너져서 상당히 기울어진 모습 보이실 텐데요. 이 건물은 지난 1980년대 지어진 주상복합 건물로 7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지진으로 건물이 기울자 주민 대부분은 바로 대피했지만 30대 여성 한 명이 반려동물을 구조하기 위해 건물로 들어갔다가 잔해에 깔려 숨졌습니다. 대만 당국은 구체적인 붕괴 원인 등을 파악할 때까지 건물 철거를 미룰 계획입니다. 네, 인명 피해가 어제보다 늘어났다고요? 네, 어제까지 900명대를 기록했던 사상자 수는 이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어제보다 1명 더 늘어 10명이 됐는데요. 부상자도 1067명으로 어제보다 100명 넘게 늘었습니다. 또 산사태 등으로 고립된 인원 660여 명이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피해는 이 지역 유명 관광지인 타이루거 공원에서 집중됐습니다. 공원을 찾은 관광객과 직원 610여 명이 현재 밖으로 나가는 길이 막혀 공원 내 숙박시설에 머물고 있는데요. 지진 전날 공원을 찾은 등산객 등이 파악되지 않아 고립 인원이 1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실종자도 38명으로 파악됐는데요. 대만 당국은 특수대원 등을 피해 지역에 파견해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고립된 사람들이 많고 또 혹시 매몰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구조가 시급한 상황인데 거기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틀 사이 360건이 넘는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규모 6이 넘는 강진도 2건 발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틀에서 사흘간 규모 7 수준의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진으로 끊겼던 전기, 수도시설 등을 복구하는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TSMC는 지진 피해를 입은 설비 약 80%의 복구를 완료했고 빠르면 오늘 중 공장 가동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대만 화롄현에서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